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키남이에요. 오늘 제 머리가 좀 많이 밝죠? 오늘 제가 처음으로 미용실 가서 탈색을 해봤습니다. 다른 밝은 색의 염색을 하기 위해서 일단 머리에 색을 좀 뺀 건데, 평소 염색 같은 건 별로 관심이 없다가 요즘 제가 촬영도 없고 이제 슬슬 나이도 차고 지금이 아니면 할 기회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완전 아이돌 같은 머리를 할 건데 과연 어울릴까 걱정이 많습니다. 네, 오늘도 오디오북을 읽으러 왔습니다. 저번에 읽어드렸던 프란시스 카팍스의 실종 뒤에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요.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밖으로 뛰어나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 영국 사람이죠? 에? 아니,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사내가 험악한 얼굴로 날 노려봤다. 이름을 물어도 괜찮을까요? 아니, 왜 그런 걸 묻는 거요? 남자가 거절했다. 난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했다. 차라리 과감하게 정면 돌파를 하면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내에게 이렇게 물었다. 프란시스 카팍스 양은 어디 계시죠? 사내는 놀란 표정으로 날 바라봤다. 프란시스 양을 어떻게 하신 거죠? 왜 그녀 뒤를 쫓고 있는 겁니까? 어서 대답을 해보세요. 사내가 버럭 화를 내며 호랑이처럼 달려들었다. 격투라면 헤아릴 수도 없이 경험해온 나였지만 상대는 무지막지한 사내로 미친듯이 소리를 지르며 날뛰었다. 그가 한 손으로 내 목을 눌러서 난 정신을 잃기 직전에 있었다. 바로 그때 맞은편 술집에서 파란 작업복을 입은 프랑스인이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왔다. 그 사람이 몽둥이로 사내의 팔을 힘껏 내리치자 사내가 내게서 손을 뗐다. 사내는 분을 삭히지 못하면서도 또 한 번 내게 달려들까 말까 고민하는 듯 했다. 곧 분노를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신음소리를 내며 내 곁을 지나 조금 전에 내가 튀어나왔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옆에 서 있던 프랑스인에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다. 하하하하, 왓슨. 이걸로 모든 게 끝일세. 오늘 밤 급행으로 나와 함께 런던으로 돌아가는 편이 좋겠어. 1시간 후, 홈즈는 내가 묵고 있던 호텔방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옷은 이미 평소와 다름없는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적절한 시기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정이 좋아져서 영국을 떠날 수 있게 되자마자 그는 내 뒤를 따라 나왔다. 그리고 노동자로 변장을 하고 술집에 앉아서 내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열심히 조사해줬어, 왓슨.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남김없이 저질러줬으니까 말일세. 자네의 조사 덕분에 소란만 더 커졌고 단서는 하나도 잡질 못했네. 에헤이, 자네라 해도 더 이상 잘할 수 없었을 거야. 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자네라 해도는 좀 너무했는데 난 일을 좀 더 능숙하게 처리했으니까. 이 호텔에는 필립 그린이라는 귀족이 묵고 있어. 그를 만나보면 앞으로 수사에 커다란 도움이 될지도 몰라. 바로 그때
명함 한 장 얹은 금속 쟁반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뒤이어 들어온 것은 조금 전 길거리에서 내게 덤벼들었던 그 사내였다. 수염을 기른 그 사내는 날 보자마자 당황하는 눈치였다. 홈즈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의 연락을 받고 여기 온 건데 이 사람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여긴 내 친구이자 협력자인 왓슨 박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이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필립 그린은 검게 탄 커다란 손으로 악수를 한 뒤 사과를 했다. 다친 데는 없습니까? 프란시스 양을 괴롭힌다고 하길래 나도 모르게 울컥 화가 치밀어 올라. 요즘 제가 정신이 아닙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고 있는 전선 같은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번 일엔 두 손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홈즈씨, 우선 이것 먼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대체 어떻게 저를 알았습니까? 그건 프란시스 양의 가정교사였던 드브니 양과 연락을 했죠. 언제나 모자를 쓰고 다니던 그 수잔 드브니 선생 말입니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드브니 양도 당신을 잘 알고 있더군요. 당신이 아프리카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기 전까지 일이죠. 당신은 나에 대한 모든 걸 알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숨길 필요도 없겠죠. 홈즈씨, 맹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진심으로 프란시스 양을 사랑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요. 젊을 때 전 틀림없이 망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계급의 다른 젊은이들도 저부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녀의 마음은 하얀 눈처럼 깨끗합니다. 난폭한 행동을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의 행동을 들은 순간부터 저와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절 사랑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저 때문에 아직도 독신을 고집하고 있을 정도로 절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 미국의 바버튼에서 돈을 벌었죠. 그래서 그녀를 찾아 화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 로잔에서 그녀를 만났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지만 결국엔 그녀의 의지가 절 이겼죠. 호텔로 가서 그녀에 대해 물었더니 이미 그곳을 떠나고 없다고 하더군요. 전 그녀의 뒤를 따라서 바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하녀가 이곳 몽펠리에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 거친 생활에서 이제 막 손을 씻은 사람입니다. 왓슨 박사님,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울컥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프란시스 양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제발 부탁이니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그걸 알고 싶어요, 그린씨. 지금 런던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홈즈가 아주 걱정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랭검 호텔에 있습니다. 그럼 런던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제가 부를 때까지 호텔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말로 위로하고 싶진 않지만 프란시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것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연락이 필요할 때를 위해서 명함을 드리죠. 자, 왓슨, 짐을 꾸리게. 난 허드슨 부인에게 전보를 보내고 오겠네. 내일 7시 30분에 굶주린 두 여행객이 도착할 테니까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달라고 말일세. 베이커가의 우리 집에
전보가 한 통 도착해 있었다. 홈즈는 그것을 읽으며 만족스러운 소리를 지른 뒤 그것을 내게 건네주었다. 울퉁불퉁 찢어져 있었을지도 모름. 이것이 전문이었다. 바덴에서 보낸 것이었다. 이게 뭐지? 내가 물었다. 그거면 충분하네. 그 성직자의 왼쪽 귀에 대해서 자네에게 물은 적이 있었지. 묘한 질문이었으니까 자네도 기억하고 있을 거야. 자넨 무시해버렸지만. 바덴을 출발한 뒤였어. 조사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 맞아, 그랬었군. 그래서 난 같은 정보를 영국관의 지배인에게 보냈어. 그에 대한 답이야. 그게 어쨌다는 거지? 내가 물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의 상대가 교활하고 위험한 인물이란 사실을 알았네. 남아메리카에서 왔다는 슐레징거 박사는 사실 피터스라는 목사야. 오스트리아 출생으로 가장 파렴치한 악당이라고 할 수 있지. 오스트리아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지만 교활한 범죄자를 수없이 배출했어. 목사 피터스의 특기는 고독한 여자들의 존귀심을 자학해서 그녀들을 속이는 거야. 그의 아내 행세를 하는 프레이저라는 영국 여자가 있는데 둘이 손발이 척척 맞지. 수법으로 봐서 그일 것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신체적 특징까지 확인했으니까 내 생각이 틀림없이 맞을 거야. 1889년 오스트리아 남부의 에델레이디에 있는 술집에서 싸움을 하다가 귀를 물어뜯겼어. 프란시스 양은 가엾게도 무슨 일이든 아무렇지 않게 해치우는 악마 같은 부부에게 휘둘리고 있는 거야. 벌써 살해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만일 살아있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감금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드브니 양이나 다른 그 외의 친구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지 않는 거야. 런던으로 끌려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 또 런던에서 다른 곳으로 끌려갔을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전자는 아닐 거야. 외국인 등록 제도 때문에 유럽 대륙 경찰의 눈을 속이기가 그리 쉽지 않거든. 후자도 별로 가능성은 없어 보여. 그런 악당들이 사람을 감금시키기에 런던보다 더 좋은 곳도 없을 테니까. 내 직감에 의하면 프란시스 양은 런던에 있어. 하지만 지금은 그 장소를 밝혀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일단 저녁을 먹기로 하지. 그리고 가만히 준비를 하세. 밤이 되면 난 잠깐 나갔다 오겠어. 런던 경시층의 레스트레이드 경감을 만나볼 생각이야. 하지만 경찰 조직도, 작지만 매우 능률적으로 움직이는 홈즈의 조직도 수수께끼를 시원하게 풀어내진 못했다. 수백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런던에서 세 사람을 찾아내야 하는 일이다. 처음부터 이곳에 없었다는 듯이 그들은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광고를 내보기도 했지만 전부 헛수고였다.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추적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건진 게 없었다. 슐레 증거가 나타날 만한 의심쩍은 장소를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질 못했다. 그의 옛 동료들도 감시해보았지만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초조함과 조급함으로 일주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뜻밖의 곳에서 서광이 비추기 시작했다. 웨스트민트가에 있는 보빙턴 전당포에서 옛 스페인 양식의 은과 브릴리언트 커트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목걸이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맡긴 사람은 목사처럼 보였는데 몸집이 컸으며 깨끗하게 면도를 한 남자였다고 했다. 이름과 주소는 전부 거짓이었다. 귀까진 알 수 없었지만 인상으로 봐서 틀림없이 슐레진 거였다. 랭건 호텔에 묵고 있는 필립 그린은
그때까지 2번이나 찾아와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수사가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그린이 우릴 찾아왔다. 커다란 몸에 걸치고 있는 옷이 좀 헐렁해진 느낌이었다. 너무나 걱정이 돼서 몸이 말라가는 모양이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그는 우릴 찾아올 때마다 마음 약한 소리를 했는데 드디어 홈즈가 그린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게 되었다. 녀석이 보석을 전당포에 맡겼어요. 이것으로 녀석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프란시스 양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홈즈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녀석들이 지금까지 그녀를 감금하고 있었다면 그대로 놔줄 리가 없어요. 그대로 놔주면 자신들이 파멸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최악의 사태까지도 생각해 두어야 하죠.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으니까. 녀석들이 당신의 얼굴은 모르겠지요. 네, 제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 머지않아 슐레 증거가 전당포에 다시 나타날 겁니다. 다른 전당포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만약 현금이 필요하다면 틀림없이 같은 전당포에 다시 나타날 겁니다. 전당포 주인에게 편지를 써올 테니까 당신이 가게 안에서 그를 기다리세요. 녀석이 나타난다면 뒤를 밟아서 집을 알아내는 겁니다. 하지만 경솔한 행동은 삼가해 주세요. 특히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당신 생각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죠?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는데 그린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그가 우리 거실로 뛰어들었다. 너무 흥분해서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건장한 체구의 근육들이 전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녀석들을 찾았습니다! 그가 외쳤다.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홈즈가 그에게 말을 걸어 마음을 진정시킨 뒤 안락 의자에 앉혔다. 자자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말씀해 보세요. 홈즈가 말했다. 여자가 왔습니다. 불과 1시간 전의 일입니다. 이번엔 여자였어요. 전당포에 맡기려 들고 온 목걸이가 전에 맡긴 것과 한 쌍입니다. 족제비 같은 눈을 한 창백한 여자였는데 키가 컸죠. 틀림이 없으니까. 홈즈가 말했다. 여자가 가게에 나서자마자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컨싱턴 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에게 들키지 않도록 뒤를 밟았죠. 곧 그녀가 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홈즈씨, 거긴 놀랍게도 장의사였습니다. 예? 그래서요? 홈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묻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냉정한 잿빛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목소리는 불타오르는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졸려서 그런지 혀가 많이 꼬이더라고요. 저도 제가 원하는 시간이나 낮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새벽에 작업을 하는 게 주위에 이렇게 소음 같은 게 없고 하기 편합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집에 방음벽 설치를 하는 게 꿈이에요. 제가 다음 속편은 빠른 시일 내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